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스 소켓 프로그래밍. 즉,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한 혹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약간 초보자 대상의 이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7장 UD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TCP/IP라서 UDP를 다루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한다면 UDP를 어느 정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FPS 같은 빠르게 통신을 해야 되는 게임에서는 UDP를 또 많이 쓰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이 분장에서는 그냥 UD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장이 분량도 전체적인 다른 챕터에 비해서 분량도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조금 학습하셨으면 아마 UDP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되는 게 비연결성이죠. 예. UDP가 TCP와 크게 다른 게 비연결성, 그리고 비신뢰성. 이게 또 가장 크죠. 그래서 UDP는 패킷 전달 보장이 없고 순서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이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보통 네트워크 환경이 아주 나쁜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순서가 많이 뒤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처럼 사실 요즘은 다른 나라도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UDP도 대부분 다 패키지 전달되고 대부분 순서성 있게 갑니다 보면. 대략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100%의 기준을 봤을 때 한 90% 가까이는 UDP도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만약에 90% 된다지만 10%가 제대로 안 되면 이 10%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 안 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예전에 비실레싱이라는 부분은 UDP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90%를 했는데 제가 전에 어플 토큰은 거의 한 95% 가까이는 UDP도 TCP처럼 패킷이 잘, 뭐, 누락 없이 잘 가고 순서도 잘 보장된다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보통 용 단어 이 비신뢰성의 이 단어를 봤을 때 UDP가 엄청나게 많이 TCP에 비해서 신뢰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다 문제없이 잘 가고요.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DP 특징이 낮은 오버헤드, 그러니까 TCP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UDP. UDP하고 TCP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UDP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상대적으로 TCP보다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네트워크 통신이 좀 빨리 해야 될 통신 이런 뭐 프로그램 만드실 때 빨라야 되니까 무조건 UDP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TCP를 언제나 기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TCP를 쓴다는 걸 가정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조건이 TCP로서는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를 UDP만 선택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UDP가 TCP보다 빠르니까 그냥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통신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UDP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이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UDP의 특징 이렇게 잘 했죠. 보통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면접 보실 때 꼭 물어보겠죠. UDP와 TCP 특징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UDP 서버 클라이언트 만들면 소켓 생성하고 포트 바인딩하고 바로 데이터 수신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차이가 TCP와 다른 게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안 하죠. 연결을 안 하고 UDP가 연결을 받는 처리를 안 하죠. 그냥 주소만 바인딩 해놓고 클라이언트는 그 주소 히트에서 그냥 데이터 보내고 UDP는 데이터 받고 그렇게 보내고 처리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내 소켓 프로그램 자체가 UDP가 TCP보다 좀 더 간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TCP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DP 통신은 서버 소켓 생성하고 바인딩은 해야 되겠죠. 바인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 생성도 이쪽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를 받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UDP는 TCP에 비해서 어떤 의미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가 학습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UDP를 이 신뢰성이 있게 만든다.
UDP에다 TCP 기능을 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방법, 요 순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UDP 게임 서버 할 때는 뭐 실시간 위치 정보, 플레이어 동작 등 지연이 중요하다 했다. 이거는 것도 지연이 되면 동작이 이상할 수도 있겠죠. 이런데 쓰고, 그리고 음성 채팅 같은 데 특히 미디어가 UDP 참 많이 쓰죠. 보면 대부분 미디어 관련해서는 UDP를 대부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은 패킷 손실에서도 큰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괜찮죠. 뭐 가끔 이런 경우는 이제 괜찮죠. 아까 제가 이제 UDP가 TCP에 비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위치 정보를 거의 뭐 초당 한 60번씩 보내고 있다. 초당 60번씩. 60번씩 보내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만약에 누락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되게 짧은 간격으로 패킷이 가니까 하나 누락이 돼도 그 다음 패킷을 통해서 그 부분이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특정 패킷을 아주 많이 자주 보낼 때는 패킷 손실도 어느 정도 무시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UDP 프로그래밍은 이게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죠? TCP랑 UDP랑 민속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다르죠. 데이터 그램. 이 D그램이 데이터 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DP. 이렇게 되면 이제 UDP 소켓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소켓에 주소를 또 바인딩 해놔야지 상대방이 이 주소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인딩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UDP이기 때문에 리슨은 안 해도 되죠. 리슨은 안 해도 되고 엑셉트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할 때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보낼지 샌드를 할 때마다 무조건 주소를 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파일할 때도 좀 또 TCP와 다른 게 상대방 뭔가 리모트에서 보낸 네트워크로 뭔가 보냈는데 이거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주소 정보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위에가 똑같은데요. 차이는 이제 이게 IPv6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IPv4 주소 체계고 이건 IPv6 주소 체계. 요것만 다를 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에 이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밑에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서버로 UDP 서버 클라이언트 학습과 테스트고 아까 여기 했던 거 이 부분 그냥 또 다시 또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속 초기화하고 UDP 소켓을 만들고 주소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주고받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입력치대 이게 네트워크 부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블러킹 이제 이 비동기라고 하는데 이 비동기라고 다시 하면 안 되고 논블러킹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동기 모드라고 하면 비동기 아이하고 자꾸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한글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더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블랭 스크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파일문 안에서 주고받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할 때는 이제 클린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처리 스레드고 메인 노프 이렇게 지금 바로 밑에 이제 코드가 나왔는데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 코드를 부분 나누어서 정리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쭉 보시면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코드 자체가 길지도 않아서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고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거 거의 비슷하겠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UDP이기 때문에 위에 거 이해하시면 또 밑에 것도 금방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똑같죠. 이것도 실습에 위에 이 코드와 다 동일한데 주소 체계만 IPv6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안 보셔도 되고 이 부분이 적용된 부분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UDP를 온라인 게임 만들 때 이 게임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경우는 그 패킷이 신뢰성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프로그램은 필요 없는데 UDP를 쓰지만 신뢰성을 내가 있게 만들게 되면 뭐 손실 처리하고 재전송 메커니즘 이런 거죠. 보통 그래서 이런 UDP를 RUDP라고 합니다. 신뢰성 있는 UDP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되죠 보면. 예. 예. 그래서 UDP도 그냥 사용하면, 그러니까 UDP 있는 원래 그 특징 그대로 사용하시면 TCP보다 훨씬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가능하고요. 다만 네, 우리가 UDP의 특징을 살리면서 UD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UDP의 신뢰성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TCP 같은 경우는 이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만들어져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 구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TCP보다, 그러니까 커널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지고 있는 TCP보다 이 UDP가 또 좋은 점은 이 부분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신뢰성이라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책 자체가 원래 TCP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UDP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